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쌤이랑 이제 통합각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1의 실력엄 문제랑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넘어가면 대단원인가 마무리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소단원 1 부분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2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따로 풀이를 안 할 생각이고, 소단원 1 내용을 위주로 이제 풀이를 할 거니까, 여기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잘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좀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자 353쪽,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실력엄 문제, 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점 PQ는 레일 위에 있는 두 점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자,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네요, 자석이.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석이 코일과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는 이 N극이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코일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N극. 옆으로 쓰니까, 옆으로 쓰면 좀 잘 안 보이려나? 그럼 다가오는 걸 막기 위해서 P점을 지날 때는 위쪽이 코일 위쪽,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유도를 대서 막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B 저항 A 방향이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때는, 쌤이 그 오른손 따봉으로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따봉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 요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가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지? 쌤의 그림 솜씨를 약간 좀 보면, 손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손톱 여기 이렇게 되게 감아주는 방향이 되면 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똑같죠? 요렇게 되게 감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향을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여기 A에서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이 통을 한번 감아줘 보세요. 요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아마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잘 연습이 되게 영상 스탑해놓고 꼭 오른손으로 잘 감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방향이 되겠구나 해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 자석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느리다라고 했는데, 자석의 속력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석이 처음에 이 P 쪽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는 여기서 N극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N극이 다가오는 이 자석을 이렇게 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P점에서는 자석의 원래 속도보다 느려지게 됩니다. 오는 반대 방향으로 밀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코일을 쭉 자석이 통과해서 이쪽으로 쭉 나와서 이제 이 Q 지점을 자석이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Q 지점에 자석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제 Q에서 지나갈 때는 이제는 코일에서 이 S극이 이쪽으로 가니까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면 얘를 다시 잡아줘야 돼. 그러면 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쪽이 N극이 돼서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석은 오른쪽으로 계속 운동을 할 텐데 힘은 또 운동하는 방향이랑 반대로 작용하니까 얘의 속도는 아까보다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의 속력은 Q일 때가 P에서보다 더 느리다라고 하는 말이 맞겠네요. 그 다음 디귿.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모두 자석과 코일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자, P를 지나갈 때는 N극이 다가오니까 이 N극을 밀어야 돼. 다가올 땐 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밀어야 되니까 청력이 맞고,
Q에서는 S극이 멀어지잖아. 그 S극이 멀어지면 이 S극을 당겨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력이 작용하겠네.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개념이 처음 나왔던 개념인 것 같네요. 네, 다음 2번. 자, 2번 그림 가는 코일 위에서 자석을 연직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모습. 나는 가에서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대로 골라보세요. 자, 7초일 때 기억. 7초일 때. 자, 표에서 7초 여기겠죠. 7초. 여기일 때는 6초에서 8초 사이에 요 7초가 있는데 6초에서 8초 사이에는 이 D가 일정합니다. D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야지 이 코일과 자석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자석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코일과 자석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겠죠. 자석이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으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7초일 때 유도 전류는 얼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도 전류는 0입니다.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겠구나. 7초일 때는. 그래서 이건 땡. 니은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 자, 그러면 생기는 유도 전류의 크기가 3초일 때 0에서 6 사이 여기가 3초일 거고 그 다음에 9초일 때는 8초랑 9초 사이 여기가 9초겠습니다. 자, 이 나의 표와 이 니은의 지문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자, 나의 지문을 우리가 잘 보면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세로축은 간격.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이거 거리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 거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나 그래프는. 자,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나?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자석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그 속력의 차이가 어떠냐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3초일 때는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해요. 근데 9초일 때는 기울기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우리 3초일 때의 속력보다는 9초일 때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더 크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가 9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면 9초일 때가 더 빠르니까. 다음 디귿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랑 9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이 기억 니은이 다 틀렸으니까 디귿은 맞아야 될 것 같아. 맞죠? 전류의 방향 3초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리 D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가에서 D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이 자석이 코일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근데 9초일 때는 여기 보니까 거리가 점점 다시 줄어들고 D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일과 자석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익혔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단순히 이제 이 전자기 유도를 묻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이 1학기 때 배웠던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인 것을 너네가 알고 있느냐? 라는 개념까지 함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3번 자주 나왔던 유형이네요. 좀 지우고. 자, 3번.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400만 와트의 전압을 발전소에서 전력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여기 400만을 만들었네. 요게 생산한 전력 P입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1만 볼트에서 4만 볼트로 이렇게 전압을 4배를 높였대요. 그리고 이 변전소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네요. 변전소 안에는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다. 항상 이런 경우를 다룬다고 했죠.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은 45입니다. 저항 R은 45이구나. 자, 요 상황에서 자, 가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자,
전압을 높여서 4만 볼트로 높여서 보냈을 때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쌤이 어떻게 구해야 된다 했죠?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랑 송전선에서 송전하는 전압 사이의 관계로 이 전류를 찾을 수 있다. 왜냐? 이 P는 VI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400, 여기 밑에다 할까? 400만 와트이고 송전하는 전압은 4만 와트예요. 그리고 전류의 곱. 그러면 둘이 곱해서 400만이 되려면 요 I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아니고 100A구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 땡. 니은 가의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자, 손실 전력 중요하다고 했죠?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가니까 여기 전류가 100이다 라는 거 우리 찾았죠? 그럼 100을 제곱하면 1, 10, 100, 1000만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 아까 전에 여기 45입니다. 40이랑 만을 곱했으니까 40만이 되겠네요. 근데 니은 손실되는 전력은 40만이죠. 그러면 니은은 맞다. 디귿 나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나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 우리 그 가에서 100A의 전류로 36,000V의 전압이 있어요. 그리고 가에서는 우리 기억 니은을 했으니까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디귿을 위해서. 이 변전소에는 지금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변전소에 변압기가 있다고 했죠. 그 변압기를 통해서 36,000V의 전압을 200V로 낮추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너지 손실은 없대요. 자, 요 경우. 근데 아까 전에, 지금 가에 이 변전소 안에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디귿은 변압기의 개념을 이용해서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전소 왼쪽에 우리가 들어오는 쪽, 이쪽을 1차라고 보고 변전소를 통과한 나 쪽을 우리가 2차 코일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1차 코일로 들어가는 전압이 36,000V, 2차 코일에 나오는 전압이 200V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6,000이 V1, 200V가 V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식에서 V2분의 V1은 해서 찾아야 되는데,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는 이제 가문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고, 전류의 비는 이렇게 뒤집힌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가문수랑 전압은 비례하지만 요 전류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반비례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요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에 적용해 보면 V2는 200V, 요거니까 V1은 36,000은 이제 I1이랑 I2 중에 하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요 가에서 흐르는 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요게 100A다라고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지금 10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 100A는 1차 코일 쪽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 I1이 100A가 됩니다. 그러면 I2,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건데, 디귿에서 찾으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100 곱하면 축축 날아가고 2 나누면 18,000. 그래서 I2는 18,000. 그러면 나에서는 18,00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 자, 나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8,000A이다. 그리고 맞겠습니다. 오케이, 5번 찾아주면 되겠네요. 조금 어렵긴 했죠? 그래서 요런 유형 요번 소단원 1에 나왔던 내용들이 좀 집합 요약돼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항은 좀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4번. 자,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 전력 P, EP를 각각 송전선 A, B를 통해서 송전하고 있다. 그리고 표에는 뭐 각종 정보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맞는지 아닌지 4번 문제도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에는 교류가 흐른다. 자, 우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부 다 교류의 형태로 생성된다 라는 거 이야기했죠?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에 연결돼 있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었고, 왜 교류 전류로 생산이 되냐면 쌤이 수업 시간에 출석부 돌리면서 설명해줬던 내용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애들만 출석부 가운데가 뚫려 있다고 하잖아. 그지? 쌤은 아무리 봐도 막혀 있는데 그 우리 출석부 가운데 뚫려 있다라고 하면서 쌤이 출석부 돌리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교류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개념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변전소에 들어오는 전압들도 교류 전원으로 들어오고, 그 교류 전원을 변압기를 통해서 가도 송전선에서도 우리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기억은 이아이다. 이걸 찾으라고 하는데 전류의 세기. 자, B라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기억이니까 우리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A에는 전력을 P만큼 보내고, 그때 송전하는 전압은 V예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느냐?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 IA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요 생산한 전력, 우리 필요한 전력이랑 송전하는 전압 사이에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V분의 P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얘가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가 요걸 I라고 한대요. 그럼 I에 요게 그냥 I다. 그러면 B에 흐르는 그 전류의 세기를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데, B에는 이 2P의 전력을 송전하는데 송전 전압은 A랑 B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V로 송전할 거야. 그러면 B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분의 전력 2P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IA에서 V분의 P가 I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I. 그러면 IB는 2I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2I이고 얘는 맞네. 요거는 이제 별로 안 좋은 문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 니은이 맞다는 걸 찾으면 답이 5번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디귿이 제일 중요한 문항인데, 내가 기억 니은을 정확하게 알면 자동으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자, 우리는 디귿이 그럼 맞다는 걸 알고 왜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귿 송전선의 저항값을 찾으라. 자, 송전선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P0, 송전선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2P0. 2배 차이가 나네. 그럼 우리 이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에 흐르는 전류 I죠. I 제곱 곱하기 송전선 A의 저항.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저항값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A에서의 저항을 RA, B에서의 저항을 RB라고 둡시다. 그러면 A에서의 손실 전력은 A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A 송전선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만큼이 P0. 그 다음에 B에서의 손실 전력은 B에 흐르는 전류. 자, B에 흐르는 전류 아까 2I였죠? 이걸 제곱하면 4I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B 송전선의 저항 R, B 요거를 계산해 준 게 2P0래요. 그럼 우리가 왜 안 나와? 요식을 통해서 RA와 RB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얘는 P0, 얘는 2P0니까 위의 식을 1번식, 밑의 식을 2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을 2배 해볼게. 1번식을 2배 하면 2i제곱 RA는 2P0, 양변을 이렇게 2배를 해줘 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졌죠?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말은 요 값이랑 요 값도 같은 값이겠네. 그래서 그 식만 따로 써보면 2i제곱 RA는 4i제곱 RB가 되겠구나
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i제곱 날라가고 1, 2. 그러면 RA는 2RB다. 그러니까 RB를 2배 해야지 A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B나 분수로 물어보면 헷갈려서 많이 틀리던데, 이렇게 되면, 뭐 수학적으로는 서진영 쌤한테 가서 너희가 좀 유식하게 더 배우고, 과학에서는 어쨌든 값만 찾으면 되니까 아무 값이나 넣어. RB를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RA는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야? 2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네. 요렇게 이제 이래야지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RA는 20, RB는 10이다. 그러면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 맞지? 그래서 여기가 또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력업 문제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차근차근 한 번 더 복습해보면서 풀어보고, 막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으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373쪽이네요. 완전 373쪽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으로 오니까 하나, 둘, 셋, 네 문제 있고 뒤에 넘기니까 5번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소단원 1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문제만 빠르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3쪽에 1번 문항. 자, 그림은 저항을 연결한 코일과 막대 자석으로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하고 있다. 자, 기억.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이거 맞는 말이죠?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세게 하는 방법. 증가시키는 방법. 1번.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코일 가까이나 코일 멀리 더 빠르게 움직여주면 돼요. 맞죠? 두 번째, 자석의 세기가 더 센 자석을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더 많으면 이런 경우에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 알아둬야지 이제 문제에서 요런 기억처럼 묻는 문항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2번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한 거니까 기억은 맞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그러면 이 N극이 멀리 할 때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석이. 맞죠? 그러면 코일이 느끼기에는 이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당겨줘야 된다. 그러면 이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기려면 이 코일 왼쪽 부분이 S극이 돼야지 멀어지는 자석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석의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코일의 왼쪽 부분 이쪽이죠? N극이 된다. 틀렸습니다. 땡.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쌤 수업을 잘 들었으면 너네가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 알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됩니다. 틀리면 이제 왼쪽 오른쪽도 모르는 학생이 되는 거죠. 맞죠? 자, 디귿.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 이제 디귿에서는 이것도 지우고 디귿에서는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진답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밀어야 돼. 그럼 이쪽이 N, 이쪽이 S.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감아 봅시다. 자, 그럼 감아 보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이쪽이 N극이면 아까 전에 쌤이 그린 손 그림이랑 똑같이 되겠는데? 아까 전에 쌤이 잘 그렸었나?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줘야 될걸? 맞죠? N극이 이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으니까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우리가 지금 오른손으로 감아지면 이렇게 감아야 돼. 그러면 코일이 감아지는 요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코일을 감는 방향은 어디냐를 찾아보면, 자, 아까 전에도 방향 찾기 힘들면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A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코일을 한번 감아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뒤로 들어가야 되니까 코일 앞에서 뒤로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땡. 그럼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그럼 이쪽 방향이 되려면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똑같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아보면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쌤이 감아보니까 이쪽에서 가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손이 어떻게 되냐면 코일 뒤에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아보니까 손 그림 그리는데 재미 들렸다. 큰일 났다. 뭐야? 다 지워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쪽 방향이 맞게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유튜브 찍는다는 핑계로 그림도 그려보고 좋네요, 쌤은. 그래서 저는 이쪽 하겠구나. 그래서 A 정 B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그림은 자전거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소형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다. 자전거 바퀴를 돌릴 때 발전기 내부에 영구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조등이 켜진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기의 구조랑 원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발전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설명 한번 봅시다. 1번 영구 자석이 회전하면 자석이 회전하면 요 안에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자석이 도니까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장이 변한다고 느끼겠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맞을 것 같고요. 영구 자석의 회전에 의해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고 전조등의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 틀렸네. 우리 이제 바로 답인 거 알 수 있겠다. 맞죠? 발전기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항상 변해요. 아까 출석부 이야기 유도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류로 전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네. 빠르게 회전할수록 바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그러면 아까 위에 나와있던 요거랑 똑같은 원리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전조등 더 밝게 빛나겠고 발전기에서는 항상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맞다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일정한 전력 P를 송전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냅니다. 전력 손실에 대한 설명. 기억.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전력이 손실된다. 요건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자, 전압을 100배 높인다. 자, 여기서 쌤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체크했던 거. 전압이 N배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류는 N분의 1배가 됩니다. 맞죠? 그럼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요거 잘 알면 풀리는 문제가 많다라고 쌤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전압을 N배. 요게 N이네. 배 말고 요 100만 N이죠. N배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 아니고 이거 1, 10, 100, 1000, 만분의 1 제곱한 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틀리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디귿.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굵기가 굵은 송전선을 이용해야 된다. 자, 송전선 이거랑 이거 이야기 해주면서 2번보다 1번에 진행할 때 더 많이 부딪혀서 저항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때가 저항이 더 크다. 근데 전력 손실 전력은 저항이 크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굵기가 가는 1번 같은 애들을 쓰면 송전선에서 전력이 더 많이 손실됩니다. 저항이 커져서. 그래서 얘가 틀렸다.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변압기. 변압기 문제 중에 가장 심플한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보면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 전압 전류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00번, 요거 N1, 그죠? 2차 코일의 가문수 N2, 요거 V1, 여기는 V2라고 적혀있고 1차 코일의 전류가 I1, 2차 코일은 I2, 그 다음에 전력은 220이랑 P2.
자,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 그럼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V2분의 V1, N2분의 N1는 I1분의 I2. 얘가 이제 뒤집힌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개념 하나 더. 이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이 2차 코일로 그대로 공급된다. 그래서 이 전력의 크기랑 P2도 220W가 그대로 전력이 보내진다라는 게 숨겨진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 변압기에서는 전자기유도 이용해서 전압 변화시킨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했었고 2차 코일의 전압 V2 한번 구해봅시다. N1분의 N2 요식에 따르면 N2분의 N1 하면 400분의 200은 V2 우리가 몰라. 근데 V1은 110이래요. 이것까지만 써도 너무 쉬워졌다. 맞죠? 요거 날리고 요거 1, 요거 2 이렇게 되겠네. 요게 확립하려면 2분의 1이 되려면 V2가 220이 돼줘야 되겠다. 맞고 디귿 2차 코일의 전력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력이랑 같다 했습니다. 줄어들면 혹시나 가능성이 있긴 해.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데 전기를 220만 만들었는데 440으로 늘어난다. 이거는 완전 노벨상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220으로 똑같다. 그럼 답은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마지막 문제. 자, 표는 지역 AB에서 전력을 송전할 때 발전소의 송전 전력, 저항, 전압을 나타낸 거다. AB에서 손흥전선의 손실 전력이 서로 같을 때 그럼 A에서의 손실 전력과 B의 손실 전력이 서로 같겠네요. 그러면 B에서 송전전가 요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의 손실 전력. 자, 손실 전력 어떻게 구했죠? 손실 전력은 쌤이 항상 P 손실이라고 쓰고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의 손실 전력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A, 항상 문제가 손실 전력 구하려면 전류랑 저항을 알아야 되는데 다 알려주진 않아요. 찾을 수 있게. 자, 근데 A에서 그러면 우리가 표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우리가 찾아 놓으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에서 흐르는 전류, A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이 전력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고 했죠. VI. 그러니까 이 I는 송전선에 우리가 송전하는 전압분의 송전 전력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V라는 전압으로 P만큼 보내니까 V분의 P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A에는 똑같은 원리로 B를 찾아보면 전압은 똑같은데 송전 전력이 2배야. 그러면 이때는 V분의 2P가 되겠네요. 요걸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찾았으면 이걸 이용해서 바로 이 이제 전류 자리에 넣어서 계산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 근데 여기 V분의 P, 여기 V분의 P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I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전선 A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두면 B에서 흐르는 전류는 2I다 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류가 B에서 2배 더 많이 흐르는구나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구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의 손실 전력은 이게 아니지. A에서의 손실 전력은 A의 전류의 제곱 I였죠? I의 제곱 곱하기 A의 저항은 R입니다. 요만큼. 그 다음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B는 2I였어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4I 제곱. 그리고 우리 B에서의 저항을 구해야 돼. 이거 몰라. 그럼 얘를 R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손실 전력은 R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둘의 손실 전력이 서로 같다. 그러면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이랑 B에 손실되는 전력이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 제곱 R이 4I 제곱 R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RB야.
그러면 i제곱 날려주고 4 나눠주면 RB는 4분의 1 R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RB는 4분의 1 R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통합과학 완자에 나오는 그 소단원 1 범위의 문제들은 다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쌤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일주일 다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죠. 그 긴 시간 동안 쌤팀이 영상 참고하면서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꼭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다음 주 중에는 전에 이야기했던 그 완자 기출픽에 나와 있는 좀 까다로운 유형들 풀어보는 거 영상 한 번 정도 혹시나 아니면 2번 정도 준비해 볼 텐데 그런 거 같이 풀면서 좀 어려운 유형이나 최종 당금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참고로 선물로 나눠주기로 한 볼펜이 도착했는데 쌤이 20자루 주문했는 줄 알았는데 40자루를 주문해서 볼펜이 되게 많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자루는 쌤이 가졌고 나머지 이제 38자루를 이제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쌤한테 알려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